안녕하세요. 히든스타일 김태윤입니다. 오늘 양시장 또다시 파란불을 켜면서 동반 하락 마감했습니다. 마감 지수 현황 살펴볼까요? 먼저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25.22포인트, 1.12% 하락한 2228.61로 마감했고요. 코스닥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2.56% 내린 747.50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 간밤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아이오와 유세 현장으로 가는 전용기 안에서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은 11월 이 중간 선거 이후에 열릴 것이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오늘 이 남북 경협주 무너지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이 달러의 약세와 또 미중 무역 갈등의 악화라는 악재 속에서 투자 심리가 얼어붙으면서 우리 시장 외신의 기사 하나하나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에 전문가들은 이 외국인들의 수급에 주목해야 된다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외국인들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 종목에 투자를 해야 우리는 행복한 수익률의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걸까요? 자,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셔야겠습니다. 히든스탁 전문가들의 냉철하고 정확한 분석과 전략 그리고 히든 종목까지 준비했으니까요. 오늘도 꼭 잊지 마시고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히든스탁 오늘도 여러분들께 문을 활짝 열어놓고 여러분들의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 참여 코너 준비되어 있죠? 문자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함께 보내주시면 푸짐한 상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자 참여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죠? 이벤트 관련해서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 히든스타일을 검색하시면 MTN 히든스타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홈페이지 들어가셔서요. 우측 상단에 공지사항 클릭해주세요. 11월 2일까지 계속되는 히든 종목을 맞춰라. 방송에서 나오는 힌트 3가지를 확인하신 후에요. 자신이 생각하는 히든 종목을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함께 보내주세요. 정답은 방송에서 공개가 되고요. 당첨자는 다음날 사이트에서 발표가 됩니다. 히든 종목 맞추시고요. 푸짐한 상품 받아가세요. 전문가 VIP 체험권, 아메리카노 기프트콘, 10만 원 상당 백화점 상품권, 그리고 유럽 여행 왕복 비행기 티켓 무려 3분께 전해드리니까요.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해 드릴게요. 다비드 전문가님 그리고 주식 와이프 전문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두 분 너무 어깨가 처져 있는 거 아니에요? 장이 계속 하락하고 있지만 우리는 또 힘차게 또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힘내서 방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두 분과 함께 더 자세한 오늘장 정리부터 해볼게요. 먼저 주식 와이프 전문가님. 코스피 또다시 하락했습니다. 몇 거래일째죠? 7거래일째죠? 그렇죠. 네. 지금 아무래도 그 속상하신 분들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시장의 하락적인 부분들은 이미 선제 많이 반영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지난 2월 달에도 하락장이 나왔었고 6월 달에도 하락장이 나왔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이 왜 이렇게 자꾸 지수가 하락적인 이런 악재적인 요소는 다 나왔는데 왜 아직까지 더 빠질 구간이 있나 싶으신 부분들이 아마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현재 미국의 국채 금리가 또 인상이 되면서 그런 부분들이 또 시장의 불안적인 요인으로도 작용이 되는 것도 하나의 부분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금리가 인상이 되면 당연히 또 환율 쪽에도 영향이 가다 보니까 외인 수급들이 환차손을 우려해서 자꾸 자금을 안전자산 쪽으로 자꾸 이제 유입을 이동을 시키다 보니까 자금이 자꾸 빠져나가는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코스피 차트 보기 전에 이 수급적인 동향들 한번 보시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지수 보시면은 개인 지수는 순매수가 1000억가량 나왔었고 외국인 지수가 1,200억가량이 빠져나갔습니다. 지금 이러한 시장의 하락은 외인 수급이 빠져나가기 때문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 글로벌적으로 지금 대외적으로 금융 증시가 불안정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 한국 증시에 투자해 있는 이런 외인들이 빠져나가는 것이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외인들이 빠져나가니까 기관계 역시도 같이 뒤따라서 동조화해서 나가는 모습들. 그러다 보니까 개인들까지도 자금이 빠져나가다 보니 이런 하락장의 연속 거래일로 나오는 것인데 오늘 같은 시장 보면은 이 기관 쪽에서도 금융 투자밖에 자금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 금융투자는 프로그램 쪽이고요. 마찬가지로 기관계 쪽에서도 자금이 계속 빠져나갔습니다. 보험, 투신, 은행, 연기금, 사모펀드 계속 자금 빠져나간 모습들 포착이 되고 있고요. 개인들만 순매수가 1000억가량 나왔다. 이 말인즉슨 지금 개인들만 물타기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사실 추가 매수는 금지하시는 게 좋습니다. 추가 매수는 좀 관망세를 유지하시고 시장이 반등 나오는 구간에서 진행을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구간들은 제가 차트상의 구간을 한번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제 코스피 지수 보시면은 지난 1월, 2월장 동안에 역시 급락하는 구간이 한번 나와줬었고요. 역시나 6월에서 7월 달까지도 급락하는 흐름들이 나와줬습니다. 이제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어느 정도 면역이 생기셨다면 지금 장은 오히려 의연하게 좀 대응을 해나가실 수 있는 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사실 지금 장이 박스권에 갇혀 있습니다. 2월, 3월, 4월, 5월, 6월까지도 박스권에 갇혀 있다가 하락 구간이 나와준 상황이고 7월, 8월, 9월 그리고 10월에 돌파를 해서 상승 구간 나가주지 못하고 그대로 이제 떨어지면서 주가가 하락을 했는데 이 지금 구간이 중요하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주봉상 구간 보면은 120주선 구간 이탈했고요. 마지막 마지노선이라고 볼 수 있는 이 현재 구간 지지받아주고 있는데 지금 하락 구간이 살짝 더 열려있는 상황이라서 이 지지 구간이 어느 정도까지 나와주는지 확인하신 후에 추가 매수를 진행하셔라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시장이 불안하다 보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추가적인 하락에 대해서 염려하고 계신 분들 많으실 텐데 제가 보기에는 해 뜨기 전이 가장 어둡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은 이번 주까지는 관망세 유지하시고 다음 주 반등장 한번 노려보시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다비드 전문가님과 함께 코스닥 진단을 해볼게요. 전문가님, 오늘 코스닥 2% 넘게 빠졌는데요. 아니, 아까 우리 방송 시작하기 전에 울고 싶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아직도 눈가가 촉촉한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 주식 와이프 전문가님은 동 뜨기 전에 가장 어둡다라고 이야기하셨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네, 뭐 비슷한 관점입니다. 다만 지금 한 가지 아쉬운 부분들은 우리 지금 대한민국의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지금 이 시기를 지금 다 같이 잘 버틸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지금 가장 관건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시장에 대한 내용들은 뭐 앞서서 말씀해 주셨던 것 같이 뭐 국채금리라던가 혹은 뭐 이제 관세부가 그다음에 뭐 기타적으로 이제 시장이 빠지다 보니까 어디서든 이제 좀 납득할 만한 이유들을 좀 찾고 싶은 거겠죠. 그래서 이제 뭐 그렇게 상관관계가 많지가 않은 뭐 이탈리아 쪽이라든가 뭐 터키발 리스크, 뭐 신흥국 리스크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악재로 좀 갖다 붙이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뭐 우리나라랑은 뭐 크게 좀 영향을 받는 그런 모습들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시장이 컨센서스라든가 뭐 제가 예상했었던 폭 이하로도 좀 더 많이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이제 뭐 전반적으로 모든 종목들이 그렇죠. 오늘 뭐 제약주 같은 경우도 조정이 나왔었고 그다음에 뭐 대형주들, 뭐 테마주들, 그다음에 오늘 남북경협주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급락이 좀 나오면서 오늘은 뭐 시장이 지금 아래쪽으로 좀 더 밀려버리는 좀 아쉬운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시장의 흐름들을 보신다고 하면은 그동안에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담겨 있는 좀 테마성 요소가 짙게 좀 나와 있는 경협주들을 좀 많이 붕괴시키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죠. 그 최근에 이제 그 차트를 좀 같이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10월 5일 금요일이라던가 혹은 이번 주 월요일 날 그다음에 오늘 아침장에 그러니까 지금 양봉으로 좀 굉장히 빠른 장 초반에 이제 수급들을 좀 붙이면서 좀 물량을 태우고 좀 흔드는 모습들.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개인들을 좀 털어내기 위해서 좀 작정하고 좀 흔드는 그런 요소들이 좀 아닌가 이런 좀 의심이 좀 많이 들고 있는 그런 장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 지금 차트에 보이시는 내용들 미국 3대 지수 다우라던가 그다음에 뭐 나스닥 그다음에 S&P 500 이런 종목 이런 지수의 흐름들도 최근에 이제 하락폭을 좀 보여주긴 했지만은 지금 구간에서는 방어를 좀 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관세 전쟁에 대한 부분들을 붙인다고 하면은 사실 뭐 중국 지수 그다음에 일주일 동안 휴장을 했긴 했지만은 한 번의 음봉 이후에는 이 거래일째 지금 적어도 최소한 방어는 좀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우리나라 지수가 지금 굉장히 좀 많이 7거래일 연속으로 음봉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든 간에 지금은 과대낙폭이고 용납하기 힘들 정도로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뭐 차라리 이런 윗구간에서 현금을 다 찾아놨다고 한다면 상관없겠지만은 그렇지 않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지금 포기하기에는 너무 바보 같은 짓이라고 생각이 드니까요. 지금 시장에서도 충분히 매력적인 종목들이 있고요. 시장 반등이 머지 않았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맞춰서 더 강하게 급등할 수 있는 종목들, 더 새롭게 더 높게 떠오를 수 있는 종목들은 시장에 많이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뭐 전략에 대한 부분들과 그다음에 뭐 시장에서 좀 이길 수 있는 방법들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우리 시청자분들 파이팅 하시고 오늘 방송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비드 전문가님은 포기는 금물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인내가 조금은 필요한 장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장 마감 상황 짚어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전문가 눈에 띈 특징주 한번 짚어볼게요. 먼저 주식 와이프 전문가께서 에코마이스터 가지고 오셨는데요.
오늘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20.99% 하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무슨 일이라기보다는 오늘 뭐 아까 전에 시황에 대해서는 우리 네. 앵커님이 좀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것이다라는 그 기대감이 반영이 됐었다가 지금 같은 하락장 속에서 그나마 믿을만했던 거는 대북주였을 텐데 이 대북주가 고꾸라지게 된 거는 이 연기가 되어버렸죠. 바로 11월 달 중간선거 이후로 다시 북미 회담 날짜와 장소를 잡겠다라는 트럼프 발언이 있으면서 그 기대감이 실망 매물로 변질이 되면서 주가가 떨어진 거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뭐 제가 오늘 특징주로 에코마이스터 이렇게 가지고 오기도 했지만 하락했던 종목들 보면은 오늘 대체적으로 이 대북주 내에서도 주도 섹터군으로 움직였었던 가스관 관련주, 철도 관련주 이런 종목들이 대거 낙폭이 심하게 나왔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5%권에서 20%대까지 많게는 이렇게 나왔었는데 대체로 지금 대북주의 종목들이 이런 흐름들이 나왔을 거라고 보면서 특징적으로 에코마이스터 한번 흐름 보시면서 제가 추가적인 전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코마이스터 같은 경우에도 지난 이제 5월, 6월 구간에 고점 구간을 한번 찍어줬었던 종목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후에 이제 7, 8월 구간에 가대납보 구간 만들어주고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북미 정상회담이 진행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의해서 주가가 이제 올라가던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14,000원 구간대만 돌파를 해준다면 이 14,800원 구간대만 돌파를 해준다면 다시금 주가를 쭉 상승시켜서 19,000원 구간까지 바라볼 수 있는 구간이었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변질이 되면서 주가가 바로 곤두박질 쳐버리는 이런 흐름들이 나왔습니다. 그럼 현재 구간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냐? 단기적으로는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봉상으로 특히나 이 에코마이스터 같은 경우에는 20주선을 강하게 돌파를 하면서 이탈 구간이 나왔기 때문에 물론 시간이 걸리겠지만 바로 이제 11월 이후에 북미 정상회담 다시 재개하겠다라는 그런 이슈는 들어온 상황이니 테마는 살아있는 테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 종목 아직까지 뭐 손절하지 못하고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올해 11월 구간에서의 반등 기대 구간 노려보시면서 홀딩하시라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전문가님. 저는요, 사실 11월에 하기로 뭐 어느 정도 예상은 돼 있었고, 그리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우리 시장이 좀 불안하다, 그만큼 불안정하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반증일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불안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어디에다가 자꾸 의지를 하게 될까요? 이런 얘기 또 하기도 그렇지만 마음 심적으로 이제 불안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이제 굿이라든지 푸닥거리 이런 거에 대해서 의존을 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시장이 불안하다 보니까 테마주에 의존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테마주들, 특히 대북주 같은 경우에는 이 뉴스에 굉장히 민감하게 빠르게 움직이다 보니까 이런 이제 뉴스가 뜨면서 연기가 됐다라고 하게 된다면은 당장에 이 단기적으로만 보고 간 투자자들의 심리가 투심이 단기적으로 꺾이게 되면서 이렇게 실망 매물이 나오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현재 구간은 관망세 유지하시고 11월 달 구간 보시면서 홀딩하신다면 분명히 반등 구간은 나와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다비드 전문가께서 분석해 주실 특징주가 궁금한데요. KT 가지고 오셨네요. KT는 오늘도 상승 마감했고 그래도 이 하락장 속에서 꾸준하게 상승세를 타고 있어요. 네, 지금은 이러한 종목들이 좀 하나씩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사실 뭐 이제 특징주라고 하기에는 움직임 폭이 좀 짧은 그런 구간이긴 하지만은 지금 시장에서 수급들이 들어오고 오히려 깨지지 않고 좋은 추세와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종목이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오늘의 특징주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뭐 최근에 시장의 모든 종목들이 다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테마라고 한다면은 제약주도 시장 따라서 좀 조정이 나오고 오늘 테마주는 강한 하락을 했고요. 그다음에 뭐 코스피에서 기댈 수 있는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등 뭐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도 지금 뭐 외국인 그 투자은행 쪽에서 외국 투자은행이나 신용평가기관에서 계속해서 이제 태클을 걸다 보니까 그쪽에서도 이제 좀 하락 조정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 시장에서 어떤 업황과 어떤 섹터 쪽이 좀
그 수급이 좋고 그다음에 집을 나갔던 외인 수급이라던가 혹은 뭐 기관 수급들이 집중이 되는가 봤더니 이제 뭐 3대 통신사 관련된 종목들이 흐름이 굉장히 좋아요. 오늘은 뭐 KT라는 종목을 같이 좀 보겠지만은 LG U+라던가 혹은 뭐 이제 SK텔레콤 이런 이제 대형 통신주들이 굉장히 그림이 좋습니다. 일단은 뭐 모멘텀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이제 2019년도에 그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정부의 추진이라던가 지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그런 이제 5G 관련된 이슈를 좀 같이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직까지는 뭐 정확한 발표는 없었지만은 시장에서는 뭐 12월 달에 좀 더 계속해서 빠르게 추진하고 땡기려는 액션들이 보인다. 이런 내용들이 좀 많이 오가고 있는 상황으로 좀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KT라는 종목의 차트를 좀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뭐 이제 그 가볍게 날아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은 아니지만은 지금 바닥권에서 여기 이제 4월 16일 첫 번째 바닥,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두 번째 바닥, 그 이후로는 저점대가 지속적으로 상방으로 올라가는 상향 추세를 그대로 타고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이 파동 안에서의 신고가를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이 종목의 이제 수급 현황표를 좀 보신다고 한다면은 연기금을 동반한 기관계 수급들이 연속적으로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인 쪽에서는 물량들이 좀 빼앗겨가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KT 같은 경우도 그렇고 차트를 좀 돌려가지고 SK텔레콤이라는 종목을 보시면은 마찬가지로 바닥권에서 돌파, 그 다음에 최근에는 과거에 만들어놨었던 이 전고점대를 돌파하는, 오늘 돌파하는 이런 모습들이 지금 같이 보여줬었고요. 마찬가지로 이 종목의 그 수급 흐름들을 본다고 하면은 과거의 연기금의 순매수, 그 다음에 요즘에 집을 나가서 찾아보기 힘든 외인의 수급들이 지속적으로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뭐 종목들이 빠져요, 지수가 빠져요 그러면서 가만히 있을 것이 아니고 지금 움직이는 종목들, 시장이 빠지지만은 매집이 진행이 되고 있는 이런 종목들을 좀 보면서 추후에 그 전략들을 좀 세우시면 되겠죠. 일단은 뭐 중기적인 관점으로는 뭐 SK 혹은 뭐 KT 혹은 LG U+ 이런 이제 좀 묵직한 종목들이 좀 좋아 보이고요. 저는 이제 여기서 조금 더 이제 관심을 받고 여기서 조금 더 부각이 되고 5G 관련된 상용화 이슈들이 나온다고 하면은 관련된 이제 그 기술주들이 있죠. 소형 그 스몰캡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포진이 되어 있고 통신 장비 업체 종목들이 굉장히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로 이제 같이 테마의 순환들도 눈여겨보시는 게 충분히 옳은 생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오늘 제가 알려드렸던 KT라는 종목 특징주로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장 시장 정리와 함께요. 전문가 눈에 띈 특징주까지 짚어봤습니다. 네, 지난 히든 종목의 AS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다비드 전문가께서 해주실 건데요. JC케미컬 가지고 오셨네요. 매수일 10월 4일로 지정해 주셨고 목표가 5,600원인데 와, 오늘 목표가를 터치를 하면서 최고가 수익률 12.68%를 기록했습니다. 전문가님, 이렇게 장이 빠지는데도 네. 아까 앞서 말씀하셨던 KT처럼 네. 살아남는 종목은 따로 있나 봐요. 네, 일단은 뭐 종목이 좀 묵직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고요. 아무래도 지금 시장에서는 테마주라든가 과거에 이제 변동성이 컸던 종목들이 더 하락을 좀 많이 하기 때문에 좀 종목 선정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좀 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지금은 내가 하는 종목들, 내가 잘하는 종목들, 시장에서 많이 노출이 되어 있는 종목들은 시장의 흐름들을 좀 많이 따라갈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JC케미칼을 제가 지난주에 처음 소개를 시켜드릴 때, 그다음에 타방송에서 그 전에부터 이제 말씀을 드렸을 때 사실 조금 좀 생소한 종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친환경 섹터라던가 케미칼이 붙어서 뭐 화학 관련된 내용들, 이런 부분들은 지금 시장에서 사람들이 이제 별로 관심이 없었던 섹터였죠. 근데 여기서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좀 늘어나는 부분들이라던가 혹은 앞으로 정부 정책에 대한 숨은 수혜주들, 그다음에 아직까지 시장에서 좀 부각이 되지 않았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장점으로 적용이 되면서 사실 최근에 한 7거래일 이상 시장이 폭락이 나오는 상황이었는데 오히려 계속해서 이제 부스터를 좀 붙여가지고 오늘 목표가까지 이제 도달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온 것 같습니다. 자, 차트를 보시면은 JC케미칼이 오늘 11% 정도의 상승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좀 세부적으로 리딩을 드렸었던 뭐 매수가에서 같이 진입을 하셨다고 한다면은 사실 뭐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최고가 수익률보다는 뭐 20%까지 충분히 수익률을 좀 낼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제가 말씀을 드렸었던 이 월봉상 차트라던가 혹은 뭐 주봉상 차트를 보신다고 하면은
뛰어넘어야 될 선들을 상당히 위쪽으로 지금 치고 올려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급등이 나오면서 혹은 뭐 최근에 상방 흐름들이 나오면서 분할 매도는 충분히 진행을 하셨을 거란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그 위쪽까지 목표를 하고 계신다고 하면은 이 종목 포기하지 마시고 좀 더 윗구간 때까지 최고로 뭐 6,000원 선 때까지 충분히 좀 도전을 해볼 만한 그런 매력적인 종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뭐 이 종목의 포인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시장이 오늘 급락이 나오는 상황 속에서도 이 종목은 제가 말씀드렸던 목표가를 정확하게 도달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시장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유명한 종목들을 보기보다는 좀 내실이 좀 탄탄하고 그다음에 숨겨져 있는 종목들, 개인 투자자들은 잘 모르지만은 바닥권에서 외인이라던가 기관들이 조용하게 매집을 하고 있는 그런 종목들로 단기간 안에 승부를 낼 수 있는 좋은 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이 계속해서 추락하고 있는 시점이지만 우리 히든스탁 정말 계속해서 히든 종목 팔로우하면서 전략 수정해가고 있는데요. 그만큼 우리 전문가분들의 책임감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번엔 주식 와이프 전문가님이 AS 도와드릴 건데요. 두 종목 가지고 오셨네요. 첫 종목은 S트래픽입니다. S트래픽 9월 10일 매수일로 지정해 주셨고 목표가 19,000원이고 최고가 수익률이 12.82%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종목 수정 전략 주실 건가요? 네, 뭐 아직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이 종목도 제가 뭐 12% 정도의 수익 구간 드리기도 했었지만 여전히 관심 있게 두고 봐야 하시는 종목이기 때문에 만약에 보유하고 계셨는데 손절을 고민하신 분들이라면 조금만 더 관망세를 유지했다가 목표가까지 가져가시라는 의미에서 제가 AS 해드리는 거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차트상의 흐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S트래픽 역시도 남북 경협주 중에서 철도 관련 이슈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렸고 아직 올라가지 않은 철도주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강한 상승 탄력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지금 이제 실망 매물에 의해서 주가가 좀 하락했긴 했지만 현재 바닥 구간 견고하게 지지받아주고 있는 흐름들 포착이 된다면 충분히 반등 구간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목표가는 역시나 제가 19,000원 구간까지 다시 한 번 더 설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절 구간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최저점 구간이 1,500원이었는데 지금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하락 구간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지 구간이 11,000원 구간에서 나올지 1,500원 구간에서 나올지 그 지지 반등 구간을 기점으로 해서 종목 목표가까지 잘 가져가시라고 AS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종목 홀딩 전략 주셨고요. 두 번째 종목은 신풍제약입니다. 9월 21일 매수일로 지정해 주셨고요. 최고가 수익률이 26.95%를 기록한 어마어마한 종목인데 이 종목도 수정 전략 주실 건가요? 네, 뭐 역시나 이 종목은 제 목표가까지 도달한 종목이기도 하지만 여전히 이 신풍제약이라는 종목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서 추가적으로 어떻게 재매수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어떤 구간에서 공략을 해야 되는지 짧게 알려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풍제약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전에 이제 공략했던 시점이 바로 3거래일에서 5거래일 전 구간에서 제가 추천을 드렸었고 그리고 나서 이후에 25% 정도가량 수익 구간이 나왔었던 종목이더라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다만 이런 구간에서 중요한 거는 거래량이 터지긴 했지만 유성형 캔들이 떴을 때는 단기적인 하락 추세를 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수익 구간이시라면 빨리 차익 실현하셔라라고 계속 제가 전략을 세워드렸었죠. 아니나 다를까 지금 장이 무너지면서 이 유성형 캔들을 기점으로 해서 연속 거래일로 지금 하락 구간이 나와주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추가적으로 만약에 이 종목이 더 빠진다면 120주선까지 빠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구간에서 지지 반등이 나와준다면 7,100원 구간에서 지지 반등 나와주는 거 보고 재매수 구간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모두 꼼꼼하게 짚어주셨네요. 지금까지 지난 히든 종목의 AS 도와드렸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가 공개가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추리도 시작이 되죠. 문자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 18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함께 보내주시면 푸짐한 상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문자 참여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죠. 이벤트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 히든스타일을 검색하시면 MTN 히든스타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홈페이지 들어가셔서요. 우측 상단에 공지사항 클릭해주세요.
11월 2일까지 계속되는 히든 종목을 맞춰라. 방송에서 공개되는 힌트 3가지를 확인하신 후에요. 아, 이 종목이다 라고 생각이 되시면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 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의 이름과 종목명 정확하게 보내주세요. 정답은 방송에서 바로 공개가 되고요. 당첨자는 다음날 사이트에서 발표되니까요. 꼭 챙겨가시고요. 푸짐한 상품도 준비되어 있죠. 전문가 VIP 체험권, 아메리카노 기프트콘, 10만 원 상당 백화점 상품권, 그리고 유럽 여행 왕복 비행기 티켓 무려 3분께 전해드리니까요.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까요? 먼저 주식 와이프 전문가님의 첫 번째 힌트입니다. 네, 시장을 역행한다라는 거 보니까 지금 이제 하락하고 있으니까 상승하고 있는 종목인 것 같은데요? 맞나요? 네, 맞습니다. 어. 그래도 좀 센스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시장이 또 하락장입니다. 7거래일 연속 하락하고 있지만 여전히 또 상승하고 있는 종목은 나온다는 게 현 시장의 또 특징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뭐 대다수의 종목들이 매일매일 1,500에서 많게는 1,900 종목 가량이 지수의 이제 하락에 의해서 지금 뭐 마이너스 3%에서 많게는 뭐 마이너스 한 8%, 9%까지 빠지고 있는 장세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지금 장세 속에서는 지금 개별 종목들만 올라가고 있는데 이 개별 종목들 상당히 골라내기가 까다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은 현재 시장과 반대 흐름으로 가는 종목들을 골라내셔야지만 우리 시청자분들이 단기 매매에서도 수익을 보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상한가 같은 종목들 보면은 오늘 뭐 인터블스, 데일리 블록체인 이런 종목들도 역시나 하락 구간을 만든 게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이제 횡보 구간을 거쳐서 바로 이제 급등 구간을 만들어줬거든요. 그리고 뭐 두올 산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횡보 구간 만들어주다가 다시 한 번 더 급등.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하락하고 있는데 횡보를 만들어줬다가 상승 구간을 만들어주거나 내지는 상승 추세를 만들어주는 이런 종목들을 잡으셔야지 우리 시청자분들이 수익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 종목 역시도 현재 상승 흐름 타고 있는 종목으로서 시장과 역행하는 흐름을 가지고 있다라고 첫 번째 힌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얼른 두 번째 힌트 궁금해지니까요. 한번 열어볼까요? 주식 와이프 전문가님의 두 번째 힌트입니다. 일단은 실적이 뒷받침되는 아주 튼튼한 종목인 것 같아요. 전문가님 요즘 이렇게 흔들리는 장일수록 실적이 좀 중요하게 봐야 할 뭐 이렇게 그건가요? 네, 맞습니다. 지금 같은 장세에서는 제가 개별주들이 많이 올라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지금 이제 시장의 흐름을 또 자세히 들여다본다면 특히나 시총이 작은 종목군들이 많이 올라가는 게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시총 이제 400, 500 이런 이제 종목들 중에서도 이전에 이제 소외주로 엮였던 종목들이 올라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턱대고 수급만 들어오는 흐름들만 보고서 들어가시는 분들이 계신데 절대 그러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면서 굉장히 위험한 매매라고 좀 경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장세에서는 일단은 시장이 무너지면서 종목이 빠지는 거기 때문에 실적만 탄탄하다면 다시 시장이 올라왔을 때 종목들도 충분히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실적에 좀 기반을 해서 매매를 하셔야 될 때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 실적 탄탄한 종목 가지고 왔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그 코스피 200의 반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TV 방송 종목 가지고 올 때는 뭐 코스닥 종목이라든지 대개는 그 테마 종목들을 많이 가지고 왔었는데 이런 이제 코스피 200 종목도 충분히 이제 올라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말씀을 해드리면서 어떤 종목들 군으로 제가 공략을 들어갔었는지 예전에도 제가 코스피 200 종목을 가지고 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 어떻게 공략했는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LG U 플러스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다비드 전문가님이 5G 관련주 얘기를 하셨었는데 제가 이전에 MTN 방송 나오면서 바로 지난 6월 구간에 이 LG U 플러스를 TV 방송에서 추천을 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6월 구간에서도 코스피 200 종목 무겁지 않냐 이런 얘기 많이 들었었는데 이슈 들어오고 실적 탄탄한 코스피 200 종목이라면은 보유하고 계셔도 괜찮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바로 이 구간 대비해서 저점 구간 대비했을 때 약 40% 정도 구간 상승하는 흐름 나왔었고요. 역시나 5G 관련주 중에서 이 LG U 플러스와 함께
SK텔레콤 역시도 제가 추천을 드렸었는데 SK텔레콤 역시도 저점 한번 찍어주고 나서 현재 구간까지 약 25%가 넘는 상승세 보여줬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적 탄탄하고 이슈가 들어오는 종목들은 얼마든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지금 이렇게 이제 코스피 200 종목 중에서도 시장과 역행하면서 올라가는 종목들이 바로 이렇게 GS 홈쇼핑과 같은 종목군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200 종목은 너무 느린 거 아니에요? 물어보실 수 있겠지만 오히려 지금 같은 하락 장세 속에서는 잠시 좀 쉬어가는 구간에서 이렇게 실적 좋은 탄탄한 종목들 군으로 매매를 하시는 것이 우리 시청자분들의 그런 계좌를 지키는 지름길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비드 전문가님 이렇게 두 번째 힌트까지 열렸는데요. 코스피 네. 200 안에 빨간색 불을 켜고 있고 그리고 실적까지 뒷받침되는 종목, 생각나는 종목이 있으실까요? 일단은 처음에 시장과 역행하는 종목이라 그래서 제가 아까 AS 해드렸던 JC케미칼을 갖고 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첫 번째 힌트에서는 그냥 지나치고 두 번째 힌트를 보니까 코스피 200 종목을 좀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주식와이프 전문가가 그 방송에서 종목을 추천을 했었던 내용들을 토대로 한다고 하면은 아, 오늘 종목이 추천할 만한 종목들이 좀 많이 없었구나, 시장이 좀 많이 안 좋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가 최근에 이제 묵직하고 이제 코스피 200 안에 들어가는 종목들 중에서 실적 기반으로 좀 움직이는 종목들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이제 GS 리테일이라는 기업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마찬가지로 시장이 지금 계속해서 급락이 나오는 상황 속에서도 저점대가 올라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거래량 동반하면서 상방으로 위쪽으로 이제 좀 뚫고 올라가는 이런 모습들. 오늘 같은 경우는 7.38%의 양봉이 나와버리면서 오늘 시장의 특징주로 충분히 좀 매력적인 모습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GS 리테일이 과거에 뭐 편의점 사업, 그다음에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부분들이 나와서 좀 악재를 받았지만은 오히려 뭐 호텔이라던가 혹은 뭐 슈퍼 사업 이쪽으로 해가지고 이번에는 그런 부분들을 회복하고 실적 우수 종목 3분기에 호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리포트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실질적으로 차트도 상방으로 돌파 직전의 흐름들을 좀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뭐 GS 리테일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BGF 리테일 같은 경우도 GS 리테일과 비슷한 그림을 좀 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묵직한 종목이고 그다음에 코스피 200 안에 들어있는 유통업 관련 종목이죠. 근데 이제 최근에 시장과 좀 역행하는 그림들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혹시 뭐 이쪽이 아닌가 한번 추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힌트까지 들어보면 종목명을 정확하게 알 수 있을까요? 열어볼게요. 세 번째 힌트입니다. 테마가 좀 정해진 것 같긴 해요. 테마가 게임주가 맞는지요? 네, 맞습니다. 네. 아무래도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힌트까지만 드렸을 때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아리송하실 것 같아서 세 번째에서 좀 세기를 박으면서 우리 시청자분들 문자 많이 보내주시라고 이렇게 빠방하게 힌트 드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신작 게임 출시라고 했을 때 우리 시청자분들 게임주라는 거 분명히 아시겠죠? 검색 조금만 해봐도 어떤 게임 출시됐는지 게임주들이 몇 개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아실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추가적으로 이 종목이 BTS, 방탄소년단 관련주로 엮일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탄소년단이 이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이제 소속사를 가지고 있는데 그 소속사의 지분을 지금 최대 주주로 2대 주주로 등극을 함으로써 현재 이런 방탄소년단 관련 이슈와 함께 이런 신작 게임 출시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어서 역시나 추가 상승, 주가 상승 부분에서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우리 시청자분들 여기까지 말씀드렸으면 문자 많이 보내주실 수 있겠죠? 바로 알아맞힐 수 있을 거라고 생각들면서 세 번째 힌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주식 와이프 전문가님의 세 가지 힌트가 모두 공개가 됐는데요. 종목 추리는 계속됩니다. 문자 계속 보내주시고요. 주식 와이프 전문가님의 힌트 세 가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히든 종목 한 종목이 더 남아있죠. 이번에는 다비드 전문가님의 히든 종목인데요. 문자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함께 보내주시면 푸짐한 상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차례차례 열어볼까요? 다비드 전문가님의 첫 번째 힌트입니다.
역시 전문가님도 실적에 주목하고 계시는군요. 네, 맞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JC케미칼 오늘 뭐 시장이 연속적으로 급락이 나오는 가운데서도 거의 뭐 빅히트를 좀 쳐버렸었던 종목 중에 하나죠. 근데 제가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을 때 가장 좀 강조를 드렸던 부분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번에 2분기 그 영업 실적 턴어라운드라던가 그다음에 다음 분기 실적 개선이 굉장히 좀 기대가 되는 종목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고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그대로 반영이 되면서 주가를 좀 계속해서 들어올리는 여전히도 뭐 상승 추세를 이어지게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플러스 이제 바닥 돌파라는 부분들을 같이 더해 본다고 하면은 일단은 좋은 내용들을 가지고 있고 시장의 그 장세와 무관하게 움직일 수 있는 재료를 가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바닥 돌파라는 것은 이제 올라갈 액션은 나왔지만은 아직 과열되지 않았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JC케미칼의 차트를 좀 다시 한번 보신다고 하면은 화면을 좀 같이 볼게요. 바닥 돌파에 대한 부분들이 어떤 거냐면은 과거에 이제 아래쪽에서 시그널이 좀 뜨면서 돌파를 못했었던 구간들을 이런 자리에서 이제 위쪽으로 치고 올라가 버립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제가 말씀드렸던 뭐 실적 기반한 내용들이 이제 그대로 붙여져 버리니까 여기서 뭐 10%금 뭐 그 이상권까지 쭉쭉쭉쭉 올라가고 있는 이런 그림들이 나오는 거고요. 제가 사실 그 머니투데이 하면은 JYP 엔터와 다비드 전문가로 굉장히 좀 유명한 종목 중에 하나인데 마찬가지로 이 종목 같은 경우도 항상 이런 그 큰 급등이 나오기 위해서는 항상 시발점이 돼야 되는 부분들 바닥 돌파로부터 종목이 이제 시작을 하고 짧게는 뭐 10%에서 20% 그다음에 더 길게는 뭐 200% 이상의 상승률들이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충분히 그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는 이제 또 테마주들이 좀 내용들이 좀 부진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수급들 시장에서 잘 올라가는 종목들 단기간 안에 한 3% 4% 올라갈 부분들이 시장의 요인을 통해서 하루 만에 10%그 이상권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림들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시장이다. 이렇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욱더 궁금해지는데요. 바로 두 번째 힌트 열어볼게요. 다비드 전문가님의 두 번째 힌트입니다. 네, 미국의 금리 인상을 단행하면서 금리에 대해서 굉장히 주목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러면은 금융 관련주인 거예요? 네, 이제 뭐 엄밀히 따진다고 하면은 이제 금융 쪽과 관련된 종목입니다. 요즘에 뭐 은행주 같은 경우도 있고요. 뭐 금융주라고 한다면은 뭐 은행주라던가 증권주, 뭐 보험주, 그다음에 뭐 이제 뭐 전자결제 관련된 종목들 혹은 뭐 이제 인터넷 뱅크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슈들이 그 테마들이 좀 그 포진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지금 시장의 급락을 이끌고 있는 요소 중에 하나가 요즘에는 이제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인해 가지고 그런 내용들이 시장에 부담감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사실 이런 쪽에서 있다고 하면은 뭐 미국 시장에서도 그렇고 지금 현 시장 우리나라에서도 금융주들은 오히려 좀 수혜를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뭐 간단하게 대표적인 종목들 우리나라의 이제 뭐 시중은행 중에 신한지주라던가 뭐 KB금융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가장 뭐 이제 좀 유명한 기업들이 되겠죠. 최근에 이제 그 시장이 빠지는 구간대에서부터 해가지고 오히려 이 종목들은 반등의 폭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닥권에서 이제 기간 수급들이 지속적으로 같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반면에 이제 신한지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바닥권에서 시장이 떨어지는 시기에 맞춰서 오히려 반등을 해주고 있고 지금까지도 시장의 기대감을 좀 불러일으키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서서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이 시장의 방어와 동시에 수익 창출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충분한 메리트 있는 재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직 힌트가 하나 더 남아 있죠. 그 전에 한번 우리 주식 와이프 전문가님께서 추리를 해볼까요? 네, 좀 많이 어렵긴 한데 지금 뭐 증권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다시 또 하락 구간 만들어주고 있어서 증권 관련주는 아닌 것 같고요. 제가 한 가지 지금 좀 가장 유력하게 생각하고 있는 종목이 있긴 합니다만 그 다음번에 제가 좀 추리를 해봐도 될까요? 마지막 힌트까지만 듣고. 네, 그러세요.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세 번째 힌트 열어볼게요. 다비드 전문가님의 세 번째 힌트입니다. 힌트를 좀 잘 주신 것 같아요. 요즘 쌍크림 맨수 들어온 종목이 별로 없잖아요. 찾아보기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이것만 보신다고 하면 좀 압축이 좀 많이 됐을 텐데 요즘 코스닥 시장도 그렇고요. 코스피 시장도 그렇고 계속해서 하락하는 이유가 뭡니까? 집을 나간 외인 수급들이 돌아오지를 않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야속한 흐름들이 나오는데 그럼 얘네 이 외인 수급들이 어디로 갔느냐 하고 이제 보니까
오늘 저희 히든 종목으로 계속해서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이제 맞춰서 기관계 수급들 가장 좀 이상적으로 바닥 돌파 이후에 쭉쭉쭉쭉쭉 잘 올라가는 종목들의 수급들이 뭐냐면은 개인 쪽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물량을 좀 빼앗기고 외인과 기관 쪽에서 지속적으로 담아줍니다. 그 다음에 차트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급등시키고 이런 패턴들은 뭐 과거에도 그렇고 뭐 10년 전에서부터 거의 뭐 전형적인 우리 시장의 좀 패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시장 상황과 비교를 해봤을 때는 지금의 이 4거래일 쌍끌이 매수는 굉장히 좀 매력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개인 투자자들이 잘 모르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이 더 강력하게 가고 이거는 뭔가 한 건을 하고 있구나 이런 의심이 좀 더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야금야금 찔끔찔끔 들어오는 수급을 가지고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좀 부끄러운 얘기인 것 같고요. 제가 그런 추세들을 보니까 외인 수급들은 4거래일 중에 4일 전보다 3일 전이, 3일 전보다 이틀 전이 어제보다는 오늘이 더 강력한 외인 수급들이 들어왔습니다. 거기에 이제 기관계들까지 같이 맞아서 그 상방으로 올려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제 생각에는 뭐 JC케미칼도 나쁘지 않은 수익률들이 나왔지만은 뭐 시장이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수급대로 그대로 여기에 같이 올라탄다고 하면은 그 이상의 수익률들을 충분히 좀 뽑아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 힌트가 모두 열렸습니다. 주식 와이프 전문가님, 어떤 종목인지 감이 탁 잡히신 건가요? 네, 참 어려운 것 같은데 우리 시청자분들께 도움이 좀 되고자 두 가지 종목으로 제가 한번 압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우리은행이라는 종목인데 우리은행 같은 경우에는 차트상으로는 그 바닥 돌파 그 기법에 해당되지는 않는 것 같아서 좀 아쉬운 종목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 지금 다비드 전문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기관이나 외인들의 수급적인 측면을 봤을 때 외인 수급이 이 은행주 쪽에 상당히 지금 수급이 몰려있는 흐름들을 좀 포착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외인 수급 들어오고 있고 지금 현재 투신 또 연기금 쪽에서 수급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동향으로 봤을 때 만약에 은행주라면은 우리은행이 가장 유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하나금융지주라는 이 지주사 종목을 보고 싶습니다. 이 하나금융지주에서도 외인과 기관계 쪽에서 계속 쌍끌이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흐름이고 차트상의 흐름을 봤을 때도 이 종목이 가장 바닥 돌파주에 유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게 과대납폭 이후에 바닥 저점 구간을 찍어주고 지금 상승 추세로 돌려주는 흐름이 이 하나금융지주에서 나와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역시나 이제 기업 분석을 봤을 때 실적적인 부분도 지금 현재 예상 컨센서스가 이전의 매출액을 훨씬 상회할 정도로 높게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이 금융주라고 했을 때 하나금융지주가 가장 유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으면서 추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주식 와이프 전문가님 그리고 다비드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세 가지가 모두 공개가 됐습니다. 저희도 열심히 추리를 해봤는데요. 시청자분들은 어떤 종목으로 생각하고 계실까요? 문자 게시판 확인해 보시죠. 네, 다비드 전문가님 하나금융지주 보이고요. 또 주식 와이프 전문가님께 넷마블이 굉장히 많이 와 있습니다. 그 와중에 우리 다비드 전문가님의 신한지주도 보이고요. NC소프트도 보이네요. 그리고 넷마블 그리고 다비드 전문가님께 현대해상도 왔고요. 요건 좀 읽어드리고 싶어요. 너무나 예쁘신 주식 와이프님, 히든 종목은 넷마블입니다. 저 꼭 뽑아주세요. 라면서 하트 뿅뿅 보내주셨네요. 자, 두 분 전문가님, 어제 우리 심사인단 전문가님이 요거 하셔서 힌트 치셨거든요. 자, 이 안에 히든 네. 종목이 있습니까? OX. 저는 없습니다. 신생당 전문가가 또 몹쓸 짓을 하고 또 돌아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주식 와이프 전문가님 있나요? 저는 이걸로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된 다비드 전문가님의 히든 종목 힌트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다시 돌아올게요. 네, 오늘도 둘 중 한 종목은 방송에서 바로 공개가 되죠. 바로 우리 주식 와이프 전문가님의 히든 종목인데요. 공개해 볼까요? 열어주세요. 네, 많은 분들이 예상해 주셨던 그 종목이네요. 넷마블이 정답인데요. 가격 전략이 더욱더 중요할 것 같아요. 소개해 주세요.
네, 아무래도 가격 전략이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그 차트는 나중에 아마 우리 PD님이 띄워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시초가 이하에서 이제 내일부터 매수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초가 이하에서 12만 원 구간대까지 그 매수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거고요. 손절가도 중요하겠죠. 손절가는 뭐 저점 구간이 11만 원 구간대이긴 하겠지만 짧게 11만 5천 원 구간대까지 손절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넷마블 같은 경우에는 하락갭이 열어져 있기 때문에 하락갭을 메우기 위해서 상승 추세 라인이 캔들로 메꿔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13만 원 구간대까지 보셔도 좋겠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15만 원까지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가격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주식 와이프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은 넷마블입니다. 가격 전략 잘 참고하셔서요. 행복한 수익률로 보답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다비드 전문가님의 히든 종목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소개해 주세요. 네, 오늘 또 제가 좋은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시장이 많이 폭락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이제 좀 자신감이 좀 많이 하락을 하셨고 좀 확신이 좀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JC케미칼이라는 종목을 지속적으로 강조를 드렸고 뭐 이제 화면상에서는 아까 뭐 12% 정도가 나왔지만은 사실 제가 정확하게 찝어드렸던 가격대에서 하셨다고 한다면은 오늘 충분히 일주일 사이에 20% 수익 실현까지 충분히 노릴 수 있는 그런 움직임 폭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시장 방어와 동시에 수익까지 창출해낼 수 있는 저의 좋은 히든 종목을 좀 같이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이 방송이 끝나고 제가 온라인 무료 방송을 바로 진행을 하고요. 거기에 들어오신 분들 지금 시장의 대응 전략과 함께 시장을 방어와 수익으로 이끌 수 있는 종목들 같이 브리핑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지금 시장에서 손 놓지 마시고요. 들어오셔서 이기는 방법을 충분히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비드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과 전략이 궁금하신 분들은 온라인 무료 방송 참여해 주세요. 참여 방법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 히든스타일 검색하시면 MTN 히든스타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홈페이지 들어가셔서요. 아래로 조금만 내려주시면 빨간색으로 반짝반짝 빛나는 방송복이 있습니다. 오늘 9시부터 10시 30분까지 진행되니까요. 오늘도 놓치지 마시고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공개된 종목부터 힌트까지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네, 내일의 전략도 챙겨가시죠. 먼저 주식 와이프 전문가님, 내일은 어떤 전략을 가지고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하락장에서는 하락장에 맞는 매매가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장과 역행하는 상승 흐름을 타는 종목군으로 단기 매매 들어가시라고 전략 세워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장세가 많이 좋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락세가 멈출 때까지는 관망세 유지하는 자세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 제가 아까 전에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해 뜨기 전이 가장 어둡습니다. 그때까지만 조금만 더 버티시라고 응원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비드 전문가님의 조언도 궁금한데요. 네, 마찬가지로 시장에 맞는 지금 현재 상황과 맞는 그런 매매를 좀 진행을 하는 게 맞겠죠. 제가 시장을 방어하는 종목과 시장이 하락 속에서도 수익 낼 수 있는 종목들은 분명히 보여드렸고요. 제가 아까 들어온 문자들을 보니까 지금 은행, 그다음에 뭐 금융지주 이렇게 해서 대형주 쪽을 좀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아무리 시장이 어려워도 그 묵직한 종목들 오늘 사서 내년 후년에 입절을 할 만한 종목들은 소개해드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 이런 시장을 겪으면서 제약주가 살아나기 직전까지 빠르게 단기적으로 수익 실현을 해야 되는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종목을 단기적으로는 1차 분할 매도 10%, 그다음에 이제 그 단기 수익 느낌으로 최종 목표까지는 24% 정도의 공간들을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자세한 얘기와 더 중요한 얘기들은 오늘 온라인 무료 방송을 통해서 확실하게 잡아드리도록 할 테니까 오늘 이 방송이 끝나고 바로 들어오셔서 좋은 내용들 필히 얻어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전문가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온라인 무료 방송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 히든스타일을 검색하시면 MTN 히든스타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홈페이지 들어가셔서요. 아래로 조금만 내려주시면 빨간색으로 반짝반짝 빛나는 방송보기 배너 있습니다. 오늘 저녁 9시부터 10시 30분까지 다비드 전문가님의 장세무관 급등주 JC케미칼의 후속주가 공개가 된다고 하니까요.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히든스타 오늘 준비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주식 와이프 전문가님 그리고 다비드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고요. 저희는 내일 저녁 8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